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봐. 이것도 뭐 이제 중학교 때 경험했을 거야. 자, 이거는 뭐냐? 사건이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존재할 때야. 그럼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있다고 치자. 그럼 당연히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따로따로 있겠지, 그지? 그랬을 때 그 각각의 사건, 경우의 수를 구해서 걔네들을 더할 거냐 아니면 곱할 거냐, 요거야, 요거. 그럼 또 경우의 수 문제를 잘 풀려면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이걸 더해야 될지 곱해야 될지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되겠지? 더할 건데 곱하고, 곱할 건데 더하고. 그러면은 뭐 경우의 수 안만 구하면 뭐해? 결과가 틀리지. 자, 그래서 어떨 땐 더하고 어떨 땐 곱할 거냐. 자, 일단 곱하는 상황에서 명확한 어떤 힌트? 문제 안에 있는 힌트? 아, 이건 곱해야 돼, 이건 더해야 돼. 자, 이걸 구분하는 것 중에 제일 명확한 게 바로 이게야.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느냐, 이럴 때는 무조건 곱해야 된다는 얘기야. 혹은 이 문맥상으로 봤을 때 접속사에 그리고가 들어가. 그리고 자, 그러면 이건 곱하란 계시야. 어? 자, 반면에 더해야 되는 상황. 자, 어떨 때 더하느냐. 동시에가 곱하는 거였으니까 얘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절대 이 사건 두 개는 동시에 일어날 리가 없어. 그럼 더하는 뜻이야. 동시에 일어날 리가 없어. 동시에 일어날 리가 없어. 혹은 문맥상 접속사에 또는 들어가면 이건 더하라는 계시야. 어? 일단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건 이 상황밖에 없어. 어? 좀 애매모호하다? 그건 어쩔 수 없어. 경험치가 쌓여야지. 자, 해서 동시에 일어나면 곱한다.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필요하다. 곱한다. 근데 또 여기서 조심할 점은 동시에 영어로 뭐야? 동시에가 영어로 뭐냐고. 얘라 이 고일들아. 동시에가 영어로 뭐냐고. 선도야, 뭐 트레스 하지 말고. 이렇게 조용해 또. 자? 네? 동시에 영어로 뭐야, 동시에? 그렇게 부끄러워? At the same time. 응? 하이. 동시에 아니야, 이거 동시에? 동시에. 동시에. 자,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는 꼭 이거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막 두 가지가 막 같이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물론 이런 것도 동시에지만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는 사건이 하나가 시작이 됐지 끝날 때까지 연이어 일어나면 이건 동시에로 치는 거야. 꼭 같은 시간대 일어나야 돼. 그게 아니라 연달아, 연이어, 연달아, 연이어 이런 의미면 다 동시에 취급하는 거야. 자, 뭔 소리냐 이 얘기야. 커피가 5종류 있고 과일 음료야 이거. 과일 음료가 4종류가 있대. 자, 그럼 이 중에 커피를 뽑는 사건을 A라고 해봐. 커피 뽑는 게 A라는 사건이야. 과일 음료 뽑는 게 B라는 사건이야. 이때 1번 커피 또는
과일 음료 중에서 한 개 뽑는 경우의 수래. 벌써 이미 끝났네. 뭐가 보여? 또는이 들어가 있네. 더란 얘기야, 곱하란 얘기야? 더란 얘기겠네. 왜? 뭔 소리야? 총 9종류이긴 하지만 이 중에 어쨌든 하나를 뽑을 건데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하면 된다? 말 그대로 커피 중에 하나 뽑거나, 그치? 아니면 과일 음료 중에 하나 뽑는 거겠지 뭐, 그치? 그럼 커피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5가지야. 과일 음료 중에 하나 뽑는 건 몇 가지야? 4가지야. 각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5가지, 4가지야. 근데 지금 어때야 돼? 한중은? 아, 이거 보는 거보다 그게 나? 네. 아, 내가 화면빨을 잘 봤나? 가려서 봐서. 아, 지금 교준이는 대두라는 거야. 아무튼 더하면 돼. 응? 이땐 더하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 몇 가지다? 9가지다 하면 되고. 아니면 자 이거 봐. 커피와 과일 음료 중이 아이고 중이래. 커피와 과일 음료를 각각 한 병씩 뽑는 경우의 수야. 각각 하나씩. 여기서도 하나, 여기서도 하나. 자 이거 뭐야 이게? 이게 바로 동시에인 거지. 이게 바로 동시에. 응? 이런 의미가 동시에야. 막 꼭 이것만 동시에가 아니라고. 어?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도 하나 뽑아야 돼. 뽑고 하나 뽑고 또 뽑아야 돼. 이런 게 이제 동시에 의미고 곱한다는 얘기야 이때는. 그래서 5, 4 각각 경우의 수인데 이때 곱해야 돼. 그래서 이때는 20가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뭐 이제 나머지 다 똑같지 뭐. 7번 셔츠 6개 스웨터가 4개 있대. 1번 총 10벌의 옷이 있는 거야. 얘 입장에서는 이 중에 그냥 하나 뽑을 거야. 그럼 셔츠 중에 하나 뽑는 경우의 수 6가지. 아니면 스웨터에서 하나 뽑는 경우의 수 4가지인데 이 중에 하나만 뽑을 거니까 동시에 일어날 일은 없다. 그런 얘기야. 어? 여기서 하나 뽑았으면 그냥 끝난 거야. 여기서 하나 뽑았으면 그냥 끝난 거야. 동시에 일어날 일은 없어. 어? 자, 이런 의미니까 뭐 한다? 더한다. 10가지. 자, 이번은 뭐야 또? 이 중에서 하나, 이 중에서 하나. 각각 하나씩 뽑을 거야. 각각 하나씩 뽑을 거야. 셔츠 중에 하나 뽑고 스웨터 중에 하나 뽑을 거야. 이렇게. 어? 그래서 6과 4를 이번에는 곱해서 24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남학생 7, 여학생 8명이 있대. 자, 첫 번째 1번은 뭐다? 어쨌든 총 15명이 있는데 이 중에 대표 한 명 뽑을 거래. 그럼 남학생 중에 한 명이 뽑히거나 여학생 중에 한 명이 뽑히는 거겠지. 그치? 거나 이렇게 거나 동시에 일어날 리가 없어. 자, 그러면 7가지, 8가지 더한다. 2번은 또 뭐야? 남학생 중에 한 명 뽑고 여학생 중에 한 명 뽑을 거래.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이럴 때 곱한다. 구분되지? 56가지다. 응? 자, 일단 아직 우리 본격적으로 경우의 수 고등 과정에서 원하는 경우의 수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건 다 중학교 때 했던 거 복습이야 이거. 어? 아무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5부터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더해야 될 때와 곱해야 될 때를 확실히 구분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야. 어? 아무튼 9번은 그럼 뭐야? 소설책 6, 소설책이 6권, 시집이 5권, 만화책 3권 있대. 이렇게 9번은 자리가 없어서 안 썼어. 그럼 이때 수지가 친구에게 책을 빌리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선택의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1번 소설책 또는 시집 또는 만화책 중 한 권 또는 뭐 하라는 얘기야? 뭐 하라는 얘기지? 지금 사건이 몇 가지야? 3가지야. 그래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냥 똑같이 하면 돼. 소설책 중에 한 가지 하나 뽑는 경우의 수 6가지, 시집 중에서 하나 뽑는 경우의 수 5가지, 만화책 중에 하나 뽑는 경우의 수 3가지. 이렇게 사건 A, B, C라고 했을 때 각각 경우의 수가 6, 5, 3인데 또는 그냥 이 중에 하나야. 어? 동시에 일어날 리가 없지.
아니면 그냥 또는이지. 대놓고 또는이야. 대놓고 또는. 이럴 때는 합의 법칙. 합사건이다. 우리 줄여서 이제 합사건, 곱사건 이렇게 얘기하자고. 합사건, 곱사건. 더해야 되는 상황, 곱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어쨌든 총 14가지. 그런데 2번은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각각 한 권씩 선택할 거래. 각각 한 권씩. 그럼 여기서도 뽑고, 여기서도 뽑고, 여기서도 뽑고, 그지? 자, 이런 뉘앙스일 때는 곱하면 된다. 어? 90까지다. 자, 합사건, 곱사건, 합의 법칙, 구배 법칙, 합사건, 곱사건, 합의 법칙, 구배 법칙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뒤에 가서 이제 복잡한 문제가 나와도 더할 건지 곱할 건지. 10번 뭐 맨날 했던 거지 이것도. 도로망 최단거리 A가 있다. 이 끝에 D가 있다. 중간에 B가 있고 C가 있다. 그럼 또 A에서 다시 B까지는 도로가 세 가지네. A에서 C까지는 두 가지네. C에서 D까지 다시 두 가지네. 자, 이러한 도로망이 있다. A에서 D까지 갈 거야. A에서 D까지. A에서 D까지 갈 건데 맨날 하는 말이지. 2번 이상 지나지 않고. 최단 경로란 말은 없네. 하지만 당연히 최단 경로겠지? 다시 말해, 최단 경로란 말은 뭔 소리야? 갔다가 A에서 만약에 B를 향해 갔어. 그 B에서 다시 A로 다시 되돌아와. 그래서 다시 B로 가. 그래서 D로 가. 이딴 건 없단 얘기야. 백은 없어. 백은 없어. 그냥 무조건 전진만 있어. 그냥. 아무튼 경우의 수를 따져라. 그러면 총 몇 가지가 보여? A에서 B를 거쳐 D 가는 경우랑, 그지? A를 출발해서 B를 거쳐서 D에 도착하는 상황. 또는 자, 이렇게 자기가 문제를 풀면서 접속사를 넣어봐야 돼. 어? 접속사를 넣어봐야 돼. 자, 당연히 지금은 이렇게 가거나 또는 A를 출발해서 C를 거쳐서 D에 가는 경우의 수가 있겠지. 그치? 자, 지금 중간에 또는 이란 접속사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단 말이야. 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겠어? 얘 경우의 수 구하고 얘 경우의 수 구한다고 뭐 해라? 더해라. 어? 근데 또 A를 출발해서 D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당장 A에서 B까지는 몇 가지야? 세 가지지? 그럼 B에서 다시 D까지 갈 거야. 그냥 이거 길 하나밖에 없네? 한 가지지? 그럼 3하고 1은 또 더해 곱해. 당연히 이거는 우리는 A를 출발해서 D에 도착해야 사건이 끝나는 거야. 사건이 끝날 때까지 일어나는 연이어, 연달아, 이건 다 뭐 취급한다 그랬어? 동시에 취급한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곱한다. 그래서 세 가지야. A에서 C까지 두 가지, C에서 D까지 두 가지. 그럼 A에서 C까지 두 가지, C에서 D까지 두 가지. 역시나 동시에 일어나는 걸로 우린 생각한다는 얘기지. 곱한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날 리가 없지, 그지? 그래서 총 7가지다. 쌤, 왜? 그림에 저거 어? 하나 더 있는데. 아, 몰랐구나. 그럼 10번에 1번 다시야. 1번 다시 변형했다는 얘기지. 기계 하나 또 있었네. 자, 그럼 진짜 1번 푼다. 진짜 1번. 진짜 1번. 이 길이 하나 또 있네? 아이, 나 씨.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더 늘어나? 두 가지가 더 늘어나네. A에서 아이씨. 끝이 아니네. A를 출발해서 일단 B 갔다가 C 갔다가 D 갈 수도 있네. 이렇게. 응? 또는 계속 또는이겠지 이거.
계속보는 A를 출발해서 C 갔다가 B 갔다가 D 갈 수도 있겠구만. 두 가지가 더 늘었네. 그럼 다시 A에서 B 갔다, B에서 C 갔다, C에서 D 갔다. 6가지. 6가지. A에서 C 갔다, C에서 B 갔다, B에서 D 갔다. 2가지. 예? 그냥 마지막에는 다 더하는 거지. 응? 다 더하는 거지 마지막엔. 그래서 15가지 나온다. 뭐 이런 얘기. 11번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주사위,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동시에 던질 때 서로 다른 두 개 주사위 동시에 던질 때 아이고야 여기서 말하는 이 동시에가 곱하라는 계실까? 이거에 또 낚이면 안 돼. 응? 여기서 나온 이거는 그냥 뭐에 불과해. 그냥 행위를 묘사하는 그냥 그 동시에인 거야. 곱하라는 계시가 아니라 그냥 행위 자체를 묘사하는 것 뿐이야. 이거는 여기에 낚이면 안 돼. 별을 치면 안 되겠지. 왜 별을 치? 조심. 이건 그냥 주사위 두개 동시에 던진다고 말 그대로 그냥 그런 상황에서 1번 문제는 이거야. 진짜 문제는 이거야.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거야. 그냥 뭐 원하는 건 이거야. 그냥 원하는 건 이거. 자, 당연히 주사위 두 개에서 각각 숫자들이 나오겠지? 그걸 더했을 때 4의 배수래. 그럼 4의 배수는 어차피 주사위 두 개 던져서 나왔을 때 두 눈의 수의 합은 최하 얼마부터? 2부터 최대 얼마까지밖에 안 나와? 12까지밖에 안 나오지, 그치? 그럼 2부터 12 중에 4의 배수는 몇 가지가 있어? 2가지, 3가지 있네, 3가지.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안에는 요렇게 상황이 나뉘는 거겠네. 합이 4인 경우 또는 자기는 모르게 이렇게 또는 이렇게 구분이 되지, 그지? 또는 합이 8인 경우 또는 합이 12인 경우 이렇게 나뉜다. 또는 자, 그럼 먼저 합이 4인 경우 합이 4인 경우 직접 따져봐야지 뭘. 자, 각각의 주사위를 A, B라고 하자. 그냥 서로 다른 주사위니까 합이 4 되려면 1일 때 3, 2일 때 2, 3일 때 1. 그래서 몇 가지? 3가지. 자, 합이 8인 경우 1일 때 없고 2일 때부터네. 2일 때 6, 3일 때 5, 4일 때 4, 5일 때 3, 6일 때 2 해서 5가지. 합이 12인 경우 한 가지밖에 없지? 66 이렇게 해서 3가지 5가지 1가지. 그럼 3, 5, 1은 더한다 곱한다? 더한다. 총 경우의 수는 9가지다. 이번은 4 이하인 경우니까
합이 2일 때, 3일 때, 4일 때 또 세 가지 알아보면 되지? 합이 6의 배수면 6일 때, 12일 때 또 두 가지 알아보면 되지? 이렇게 풀면 되고. 자, 12번. 12번. 오,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XYZ 순서상 자연수야, 자연수. 그럼 요것도 뭐, 자, 부정방정식이지. 요런 게 이제 부정방정식. 미지수의 개수가 3개인데 주어진 방정식은 하나밖에 없어. 그럼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없잖아. 즉 x값, y값, z값을 하나로 특정할 수가 없어. 고로 어쨌든 얘를 풀면 해는 무수히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무수히 많아. 해가 무수히 많아. 특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부정방정식. 하지만 x, y, z가 모일 때 자연수라고 한정을 지으면 이걸 만족하는 x, y, z는 몇 개 없다. 그래서 방정식으로서 또 메리트가 있다. 어쨌든 자연수인 순서쌍만 찾아보래. 자연수인 순서쌍. 이것도 뭐 그냥 하나하나 알아보면 되는데, 자, 이럴 때는 항상 개수가 큰 애를 택해서 얘를 기준으로 순서쌍을 찾는 게 현명하다. 개수가 가장 큰 애를 기준으로, 개수가 가장 큰 애를 기준으로, 즉 z가 1일 때부터 이제 가는 거야. 그럼 z가 1이야. 얘는 5니까 넘어가면 x 플러스 2y는 10. 요 부정방정식 풀면 돼 이제 또. 그럼 다시 y가 모일 때 1일 때부터 시작하는 거지. 개수가 큰 애를 기준으로 항상. y가 1이니까 x가 모일 수밖에 없다. 8. 계속 가는 거야. z가 1일 때, 이번엔 y가 2, 그럼 4니까 6. 1일 때, 3일 때, 4.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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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더 이상 있겠어 없겠어? 1일 때 5면 뭐가 끝나? 0이니까 자연수가 더 이상 없지, 그지? 자연수여야만 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z가 1일 때 4가지가 나오네. z가 1일 때 4가지. 자리가 없으니까 다시 읽자. 자, 이번에는 z가 2일 때 가보자. z가 2야. 그럼 얘 이미 벌써 10 됐어. 10 넘기면 얘는 오겠지? 요 부정방식을 또 푼다. y가 1일 때부터 다시. y가 1이야. 3. 2일 때 2야. 1. 더 이상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지? 자연수 끝났지 또. 자, 이제 또 z가 3일 때야. z가 3이면 무슨 일이 벌어져? 이미 얘는 15지. 넘어가면 0이니까 더 이상의 자연수인 해는 나오지 않는다. 끝. 그래서 총 몇 쌍? 하나, 둘, 두 개, 네 개, 총 6개. 응? 총 6쌍의 해를 갖는다. 풀면 되고. 13번. 아, 이건 그냥 항의 개수래. 항의 개수. 요 다항식과 요 다항식을 곱했을 때 나오는 항의 개수. 그러면 직접 전개해봐도 되긴 되는데 매번 그렇게 풀 거야? 그럴 거면 뭐하러 배워? 자, 아무리 딱 봐도 전개했을 때 동류항 나오게 생겼어? 안 나오게 생겼어? 동류항 나올 리가 없지? 그럼 그냥 어떻게 계산하면 돼? 앞에서 문자 몇 가지야? 2가지네? 뒤에는 문자 몇 가지야? 3가지네? 그럼 결국 뭔 소리야?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라는 건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하나. 그래서 곱하는 경우의 수잖아. 그치? 여기서 뽑는 거 2가지, 여기서 뽑는 거 3가지. 동시에 일어나야 돼. 총 6개의 항이 나오겠다. 자, 빨리 풀어보시오. 149페이지까지. 또 보고 또 넘어가자.
10번에 1번은 아까 15, 2번은 16, 3번에 38, 11번에 1번은 9였고 2번은 6, 3번 6, 12번에 1번 6이었고 2번 5, 3번 7, 4번 16, 13번 6, 8, 9, 24. 질문 없어? 자, 약수의 개수가 쇼. 약수의 개수 역시나 또 이미 다 배웠던 건데 또 한때 또 물어봐 이질만하면 또 물어보고 이질만하면 또 물어보고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였다? 자연수 n이 있다 치자. 자 얘를 뭐해? 자, 소인수분해 한 거야. 소인수분해. A, B는 소수. A, B는 소수. 자, 이렇게 소인수분해 했다 치자. 그럼 소수들이 각각 번제곱되고 있다는 얘기지? 자, 일단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했어? 아, 중학교 안 다녔지. 아, 이런 씨. 에휴, 약수의 개수. 에휴, 씨. 에휴. 자, 약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하면 소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자, 지금 소인수가 두 가지가 나왔단 말이지. A랑 B. 어떻게 해라? 가로에다가는 자, 무조건 1부터 시작이야. 1부터 A A 제곱 A 세제곱 A 4제곱 점점점. 자, 이렇게 하나씩 일일이 다 써놓는 거지. 가로줄에다가 세로에다가는 B 뭐부터 시작해 항상? 1부터 시작이지. B 제곱 B 세제곱 해서 B에 N제곱까지 하나씩 쭉 나열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뭐 한 거야? 가로 세로 만나서 곱한 게 다 약수인 거지 이제? 얘네들 하나하나가 다 약수인 거지. 얘네들 하나하나가 다 약수인 거야. 얘네들 하나하나가 다 약수인 거야. 얘네들 하나하나가 다 약수인 거야. 얘네들 다 하나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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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수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약수가 다 구해졌다. 여기 써져 있는 게 다 약수다. 약수는 총 몇 개냐? 자, 여기 숫자가 몇 개 써져 있어 지금? 뭐라고? 네. 여러 개. 지금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M개.
플러스 1개.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숫자도 못 세면 어떡하냐. 개수도 못 세면. 총 몇 개 써져 있는 거야 여기? n 플러스 1개가 써져 있지. 여기는 몇 개가 써져 있는 거야 그러면? n 플러스 1개가 써져 있는 거지. 그래서 약수의 개수를 항상 어떻게 하는 거라고?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소인수들의 지수에다가 무조건 1 더해서 곱하면 이게 약수의 개수다. 어? 이게 약수의 개수라고. 이게 약수의 개수. 약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하면 A반인데 이것까지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약수의 총합을 구하여라. 어디 가서 아는 체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름 A반인데 약수의 총합을 구하여라. 그럼 여기 있는 애들 다 더하란 얘기지? 자, 여기 있는 애들을 다 더하래. 여기 있는 애들 다 더하래. 자, 여기 있는 애들을 다 더하게 하려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이렇게 쫙 더하기로 연결해 놓고, 응? 이렇게 쫙 더하기로 연결해 놓고, 그럼 이걸 계산한 게 바로 뭐가 되겠어? 약수의 총합이 되겠지? 왜? 얘네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다 곱해질 거 아니야?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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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전개한 다음에 더하지? 이 약수의 총합이다. 응? 선도야? 네. 극장 왔어? 카페 왔냐? 응? 다리 꼬고 앉아갖고 삐딱하게 앉아갖고 그냥 씨. 아유 진짜 씨. 재밌어? 차도 한잔 시키지 왜? 어? 아무튼 약수의 총합이야 이게. 약수의 총합. 약수의 개수는 소인수 반드시 소인수분해. 소인수들의 지수에다가 무조건 1씩 왜 1씩 더하는지는 알겠지? 응? 해서 1번 14번에 1번 36 약수의 개수 구하래. 그럼 36을 소인수분해 하는 거지. 36은 4, 9, 36 4는 2의 제곱 9는 3의 제곱 소인수분해 했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각각 소인수들의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면 된다고. 몇 개? 9개 나올 거야. 2번 100이네 100 약수 몇 개겠어? 100 100 어? 9개. 오 100은 4 곱하기 25지 4는 2의 제곱 25는 5의 제곱 역시나 9개 이딴 식으로 하면 되고. 자 15번 색칠하는 거다. 색칠. 또 색칠 이거 은근 또 까다로운데 여기 쉬운 것만 있으니까. 자 영역이 나뉘어 있어. 자, 영역이 나뉘어 있어. 총 4가지 영역이 있어. 자, 이 4가지 영역에다가 색칠을 할 거야. 근데 칠할 수 있는 색도 4가지 색이래. 뭐야 그럼 한 가지씩 쭉 칠하면 되겠네. 그럼 누가 문제를 내겠냐? 어? 4가지 색을 꼭 다 안 써도 돼. 다시 말해 칠한 거 또 칠해도 돼. 단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되긴 되는데 이웃한 영역은 같은 색 칠하면 안 된대. 뭔 소리야? 지금 여기는 편의상 경계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경계선이 없다고 생각해봐. 얘랑 얘 같은 색 칠하면 영역 구분이 돼? 안 되지. 그지? 자 그런 식으로 이웃한 영역 이렇게 얘기되는 거야. 어? 여기 칠한 걸 여긴 못 칠해. 여기 칠한 걸 여긴 못 칠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4가지 색이 있긴 하지만 4가지 색을 꼭 다 쓰지 않아도 돼.
그냥 영역이 구분만 되면 돼. 이 얘기야. 어? 자, 이러한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항상 칠할 때는 가장 이웃한 영역이 많은 애. 이웃한 영역을 많이 갖고 있는 애. 걔부터 칠하기 시작하면 돼. 그럼 딱 봐도 누구야 지금은? A. A. 얘네 셋과 이웃하지. 물론 C도 마찬가지지. C도 세 군데랑 이웃하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A부터 칠하거나 C부터 칠하기 시작하면 돼. 근데 우리 편의상 그냥 A부터 칠하자. 자, A부터 칠했어. 자, 그 다음에 누구 칠하자? C. 이웃한 영역이 많은 애부터 칠하자고. 그래야 실수할 확률이 확 줄어. 어? 자, 그 다음에 뭐 B를 칠하든 D를 칠하든 하면 되겠지. 자, 이렇게 순서 정했어. 칠할 순서 정했어. 자, 그럼 가자. A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중에 하나 칠하면 되니까 네 가지. 자, C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세 가지. 여기 칠한 거 칠하면 안 되니까. B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여기랑 여기 칠한 거 칠하면 안 되니까. D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여기 칠한 것만 안 칠하면 되니까. 자, 그럼 얘네들은 더해 곱해? 곱하겠지 당연히. 이걸 이제 구분 못하면 오늘 수업 내용은 그냥 꽝인 거야. 더할 건지 곱할 건지 명확하게 구분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었던 거야.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 동시에 다 칠해야 사건이 끝나는 거잖아. 어? 그래서 몇 가지야? 4, 3, 12 곱하기 4니까 48가지다. 어? 48가지. 자, 만약에 영역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네 가지야. A, B, C, D 이렇게 있다 치자. 자, A랑 B는 이웃한 영역이야? 이웃하지 않은 거야? 이웃한 거지. A랑 C는 이웃한 거야? 이웃하지 않은 거야? 이웃하지. 이웃하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반드시 선을 공유해야 돼. 선분을 공유해야 돼. 선분. 꼭 선분 아니더라도 곡선이라도 선을 공유해야 이웃이야. 그런데 A랑 C는 선을 공유해? 뭐만 공유해? 점만 공유하지? 이런 건 이웃이 아니야. 이거 이웃 아니야. 이웃 아니야. 여기도 한번 칠해볼까 그러면? 자, 이거 칠하는 경우수 몇 가지일까? 요건 좀 어렵긴 한데 먼저 상황을 둘로 나눠야 돼. 크게 상황을 둘로 나눠야 돼.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 난 얘네 둘을 택했어. 그럼 얘네 둘이 같은 색일 수도 있지. 또는 얘네 둘이 다른 색일 수도 있지. 이렇게 상황을 나눠야 돼. 이렇게 상황을 나눠야 돼. 얘네 둘은 상관없어. A, C를 기준으로 보겠다고 선택했으면 더 이상의 기준은 필요 없고 일단 첫 번째 A랑 C가 자, 같은 색일 때 또는 자, 이건 또는이지. 또는 동시에 일어날 리가 없지. A랑 C가 다른 색일 때 이렇게 둘로 나눠서 가야 돼. 이럴 때는 그럼 먼저 A랑 C가 같은 색이다. 여기 칠한 거랑 여기 칠한 게 똑같아야 돼. 물론 색은 네 가지야. 지금 네 가지 색. 칠하고 또 칠해도 돼. 영역 구분만 되면 돼. 그럼 어디부터 칠할 거야? A부터 칠할 거야. A에 몇 가지? 네 가지. 자, 그 다음에 B 칠할 거야. 몇 가지겠어 당연히? 세 가지. 자, 그 다음 C 칠할 건데 C는 선택권이 없지. A에 칠한 거 무조건 그냥 칠해야 되지. 그냥 얘는 한 가지야. 마지막 D 칠할 거야. 몇 가지? D 칠할 거야.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총 36가지야.
또는 자 AC 다른 색 칠할 거야. AC 다른 색 칠할 거야. 이제 AC 다른 색 칠할 거야. 자 먼저 A부터 칠하자. 몇 가지? 네 가지. B 칠할 거야. 몇 가지? 세 가지. C 칠할 거야. 몇 가지? 두 가지. 에이? 두 가지. 에이? 왜 두 가지? 두 가지. 여기 칠한 것도 빼야 되고 여기 칠한 것도 빼야 되니까. 지금 다른 색 칠할 거니까. C 칠할 거 두 가지. D 칠할 거 몇 가지? D 두 가지. 그치? 여기 지금 색 다르다니까. 두 가지. 그래서 몇 가지? 32 48가지. 응?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84가지. 응? 제 경우의 수는 84가지. 벌써 80. 아씨 이거 해야 되는데. 자, 요거 마지막 유형. 와. 오늘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뭐 별로 한 것 같진 않지만 엄청난 내용을 하고 했다 오늘. 이건 또 뭐냐면 동전 뭐 꼭 동전 아니더라도 돈이 있는데 바로 문제로 갈게. 100원짜리 한 개, 50원짜리 두 개. 요즘 뭐 실제 동전을 볼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10원짜리 본 적 있어 요즘에? 나오나 요즘에? 집에 있긴 한데 10원짜리 요즘 새로 찍나? 제 저금통에 10원짜리랑 50원짜리 있어요. 이거 잘 갖고 근데 있어. 그거 500원? 나중에 희귀템 될 거야. 어? 나이스. 그 500원짜리가 원래 그 2025년에 안 찍혔던 걸로 그래? 기억하는데 아무튼 현금이 거의 쓸 일이 없어지니까. 자 어쨌든 돈을 이렇게 갖고 있대. 돈을 이렇게 갖고 있대. 자 이때 첫 번째 지불하는 경우의 수야. 자 이 돈을 가지고 지불하는 경우의 수. 두 번째 지불하는 금액. 자 금액을 따지는 경우의 수. 자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 달라. 자 그냥 단순히 1번은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야. 뭐 어떻게 할 거냐? 자 당장 100원짜리 하나밖에 없지. 100원짜리로만 지불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로 생각하면 돼? 100원짜리로만 지불할 거야? 몇 가지? 100원짜리로만 지불할 거야. 두 가지. 두 가지. 왜? 내거나? 안 내거나? 자 100원짜리로만 나오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야. 이렇게 따지면 50원짜리로만 지불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세 가지. 한 개 내거나 두 개 내거나 안 내거나. 세 가지야. 10원짜리로만 내는 경우의 수, 지불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겠어 그러면? 네. 네 가지. 그래서 더하겠어 곱하겠어? 곱하는 거지.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2, 3은 6, 6, 4, 24 했더니 틀렸네 이런 씨. 자 문제에 항상 이런 게 끄트머리에 달라붙어. 단 빵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없다. 그럼 결국 이 24가지 안에는 뭐까지 포함됐어? 100원짜리도 안 내고 50원짜리도 안 내고 10원짜리도 안 내. 빵원을 지불하는 경우가 들어가 있겠지, 그지? 네. 당연히 1을 빼야 돼. 1을 빼야 돼. 빵원 내는 경우 하나를 빼야 돼. 하나 빼야 돼. 하나 빼야 돼. 하나 빼야 돼. 그래서 어쨌든 23가지야. 그냥 단순하게 지불만 한다. 지불하는 경우의 수다. 23가지야. 자, 근데 중요한 건 얘야 이제. 지불하는 금액을 따져야 돼. 금액을 따져. 금액을 따질 때는 어떤 경우가 생길 걸 대비해야 돼.
금액을 따질 때는 중복되는 금액이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야. 거 빼야지. 중복되는 금액이 언제 생기는데? 100원짜리 한 개인데 50원짜리 두 개 있잖아. 그럼 100원이란 금액은 중복이 되겠네? 어차피 10원짜리 3개밖에 없으니까 어디랑도 중복이 안 돼, 금액이. 응? 그럼 여기서 중복되는 금액이 생기네? 중복되면 안 돼? 중복되는 금액이 아예 생기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 100원짜리를 전부 다 50원짜리로 바꾸면 되지. 그래서 100원짜리는 없다 치고 50원짜리가 몇 개 생긴 거예요? 그러면 네 4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똑같이 풀면 돼 이제. 자, 50원짜리로만 몇 가지? 5가지. 안 내는 것까지 항상 생각하는 거야. 10원짜리로만 몇 가지? 4가지. 5, 4, 20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이 안에 뭐까지 들어가 있다고? 빵원 내는 것도 들어가 있다고. 빵원은 없다고. 빼기 1. 19가지. 19가지. 와. 오, 진짜 와우야, 와우. 오늘 엄청난 거 했어, 오늘. 근데